2003년 10월, 가을이 가장 깊었던 그날, 지리산 노고단 등산로에서 3명의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30살 전후의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아침 일찍 입산 신고를 했고 점심 무렵 중턱의 쉼터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단풍을 배경으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오늘 날씨 정말 좋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4시 산은 갑자기 짙은 안개에 덮였고 저녁 7시 하산 예정 시각이 지나도 주차장엔 차만 홀로 남아 있었죠. 세 사람은 그날 이후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 뒤 2004년 가을, 폭우가 쏟아진 다음 날 한 등산객이 계곡 바위 틈에서 진흙투성이 디지털 카메라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배터리는 방전돼 있었지만 메모리 카드는 아직 살아 있었죠. 그 안에는 누군가의 마지막 가을이 71장의 사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들이 전하는 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1993년 봄, 서울의 한 여자대학 산악 동아리 숲과 바람에서 세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윤지연, 김혜정, 박소연. 모두 21살이었고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일이라 믿던 시절이었죠. 그들은 북한산, 설악산, 그리고 지리산을 함께 올랐습니다. 특히 지리산 천왕봉에서 함께 본 일출은 세 사람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나이 30 되면 꼭 다시 여기 오자. 정상에서 손을 맞잡으며 했던 그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삶은 각자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자 모두가 살아남기에 급급했습니다. 윤지연은 임용고시에 합격해 경기도의 한 중학교 미술교사가 되었고 김혜정은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박소연은 결혼 후 2 아이의 엄마가 되어 부산에서 살고 있었죠. 30살의 약속은 그렇게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2003년 가을, 지연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늦었지만 그래도 가자. 이번엔 꼭. 메신저 창에 뜬 그 한 줄은 혜정과 소연에게도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시절 그들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지연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 끼어 소진되고 있었고 혜정은 3교대 근무로 몸과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육아와 시댁 문제로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죠. 그래, 한 번만 더. 그때 그 공기를 마시고 싶어. 세 사람은 그렇게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9월 태풍이 지나간 뒤 10월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단풍은 예년보다 선명했고 지리산은 전국에서 가장 붉게 물든 명소로 뉴스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당시는 디지털 카메라가 막 대중화되던 시기였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쓰던 시대에서 벗어나 몇백 장이든 찍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긴 때였죠. 지연은 출발 전날 용산전자상가에서 200만 화소 디지털 카메라를 샀습니다. 이번엔 우리 사진 엄청 많이 찍자. 세 사람은 2003년 10월 11일 토요일 아침 각자의 도시를 출발했습니다. 지연은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혜정은 자차를, 소연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전라남도 구례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만난 곳은 구례읍의 한 작은 여관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얼굴들은 조금씩 변해 있었지만 호응하는 순간 모든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너 똑같다. 너도. 그날 밤 그들은 소주를 마시며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 내일 산 오르면 우리 다시 21살로 돌아가는 거야. 소연이 농담처럼 던진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윤지연은 33세,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미술교사였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의 유화는 언제나 주목받았고 교수들도 그녀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예술은 사치가 되었죠. 부모님의 권유로 임용고시를 준비했고 결국 합격했지만 그녀가 가르치는 건 미술이 아니라
입시용 기술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점수를 위해 그림을 그렸고 자유로운 선은 금지되었습니다. 지연은 점점 자신의 붓을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여름, 그녀는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한 게 언제죠?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대학 시절, 지리산 정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본 일출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던 기억. 나 친구들한테 연락해 볼래요. 그녀는 그렇게 혜정과 소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혜정은 32세. 사람을 살리다 자신을 잃어가고 있던 간호사였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산악회에서 가장 강한 체력을 자랑했죠. 간호사가 천직이라 믿었지만 2003년의 혜정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늘 전쟁터였고 3교대 근무는 그녀의 생체 리듬을 무너뜨렸습니다. 매일같이 죽음을 마주하며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그해 7월, 교통사고로 실려온 20대 여성이 그녀의 팔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여성의 가방 안에는 등산복이 들어 있었죠. 주말에 산 가려고 했나 봐요. 동료의 말에 혜정은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병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그날은 누군가의 담배를 빌려 한 모금 빨았습니다. 연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의 연락을 받았을 때 혜정은 망설였습니다. 병원을 비우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트장이 말했습니다. 혜정 씨, 요즘 안 좋아 보여요. 쉬었다 와요. 그 말에 혜정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네, 다녀올게요. 박소연은 33세. 박소연이 아닌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1999년 결혼해 2001년과 2003년에 두 아들을 낳았죠. 남편은 성실했고 시댁도 무난했습니다. 겉보기엔 행복한 삶이었지만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소연은 여행사에서 일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정보를 다루며 고객의 여행을 설계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큰아들 엄마, 며느리, 아내로만 불렸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스러웠지만 24시간 엄마로만 존재하는 삶은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애가 어린데 엄마가 어딜까? 소연은 참았습니다. 그러다 지연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무언가 안에서 터졌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엔 꼭 가야 해요. 10년 전 약속이에요.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고 결국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코스는 노고단까지만 다녀오는 당일 코스였습니다. 10년 만의 산행. 소연의 체력도 고려한 결정이었죠. 천천히 가자. 경쟁 아니니까.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전 9시에 입산 신고를 하고 오후 5시까지 하산 예정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을 산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10월 12일 일요일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일기예보는 전국이 맑고 포근한 가을 날씨. 세 사람은 등산복을 입고 도시락과 물을 배낭에 넣었습니다. 지연은 새로 산 디지털 카메라를 목에 걸었습니다. 오늘 사진 100장은 찍어야지. 그들은 웃으며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따뜻했고 단풍은 절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그들의 마지막 가을이 될 거라는 것을. 2003년 10월 12일 일요일 오전 9시 20분 지리산 성삼재 주차장. 은색 현대 아반떼가 주차 칸에 멈춰 섰습니다. 트렁크가 열리고 3명의 여성이 배낭을 꺼냈습니다. 윤지연, 김혜정, 박소연.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의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수십 대의 차량과 사람들. 가을 단풍철의 지리산은 언제나 그랬듯 붐비고 있었죠. 오전 9시 28분 관리사무소 입산신고 장부에 세 사람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노고단까지만 다녀오실 거죠?
오후 5시까지는 내려오셔야 합니다. 직원의 말에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천천히 다녀올게요. 그 대화는 지리산에서 기록된 그들의 마지막 확실한 목소리였습니다. 오전 9시 35분. 등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온은 섭씨 18도, 하늘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지연은 등산로 입구에서 첫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시작 사진. 세 사람의 웃음이 셔터음과 함께 산에 흩어졌습니다. 그 사진 속 그들의 얼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오전 11시 40분, 중턱 쉼터. 2시간 넘게 걸어 올라온 세 사람은 배낭을 내려놓고 김밥과 과일을 꺼냈습니다. 그곳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바위 위엔 40대 부부, 벤치엔 대학생 커플, 그리고 혼자 온 노인 한 명. 지연은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김밥을 먹는 혜정, 단풍잎을 든 소연, 멀리 겹겹이 쌓인 산능선. 그녀의 카메라 안에는 살아있는 가을이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야, 너 오늘 진짜 100장은 찍겠다. 그럼 128MB야. 이건 거의 영화 찍는 거야. 그 시절 128MB는 호사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또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세 사람을 함께 담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소연은 배낭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애들한테 전화해야지. 하지만 액정에는 신호 없음. 역시 산속은 안 터지네. 혜정이 웃었고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도시락을 마저 먹었습니다. 오후 1시 10분. 1시간 반이면 정상이지? 그럼 3시쯤? 지연이 지도를 보며 말했다. 그들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산로엔 더 이상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 하산하던 50대 남성과 스쳤습니다. 정상 다녀오세요? 네. 경치 끝내줍니다. 조심히 올라가세요. 그 남성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세 사람 모두 멀쩡했다고 증언합니다. 오후 3시 40분. 등산로의 경사가 가장 가팔라지는 구간. 하산 중이던 20대 여성 등산객이 세 사람과 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 그리고 지나침. 그녀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세 분 다 평범했어요. 그냥 즐겁게 산 오르는 사람들처럼. 그 짧은 만남이 세 사람의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하늘이 변했습니다. 맑던 공기가 싸늘하게 식고 산 전체에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은 아무 예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개는 순식간에 퍼졌고 시야는 10m도 되지 않았습니다. 노고단 정상 부근에 있던 등산객들은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하늘이 파랬어요. 기온은 순식간에 8도로 떨어졌고 사람들은 급히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30분. 성삼재 주차장. 하산객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은색 아반떼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관리소 직원은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윤지연, 김혜정, 박소연 오후 5시 하산 예정.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도 안 내려왔네. 오후 8시 15분. 관리소는 세 사람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만 반복될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비상연락처에 적힌 지연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렸습니다. 지리산 관리사무소입니다. 혹시 따님 연락 되십니까? 지리산이요? 왜요? 무슨 일이죠? 어머니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서울의 거실엔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어머니의 숨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밤 9시. 경찰은 공식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지리산 등산객 3명 연락 두절. 야간 수색은 위험했지만 가족들의 절박한 요청에 경찰은 새벽 수색을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세 가족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붙잡고
누군가는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지리산엔 아직도 안개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새벽 5시 30분 경찰, 산악구조대, 마을 주민 50여 명이 성삼재 주차장에 모였습니다. 수색견 2마리가 지연의 옷 냄새를 맡고 등산로를 올랐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안개 속에 곧 사라졌습니다. 오전 10시 아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낙석, 발자국, 버려진 물건, 그 어떤 것도. 오후 2시 정상까지 올라간 수색대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날 밤 KBS 9시 뉴스. 지리산에서 30대 여성 3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앵커의 침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제 가족에게는 그게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3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리산이 그들을 삼켜버린 것처럼. 새벽부터 시작된 수색은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산은 단 한 조각의 단서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낙석, 발자국, 배낭, 천 조각 하나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구례경찰서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내일은 인원을 더 늘려야 합니다. 군에도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서장의 단호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사건은 이미 단순 조난이 아닌 무언가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가족은 구례읍의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지연의 부모님, 혜정의 언니와 오빠, 소연의 남편, 서울과 부산에서 부랴부랴 내려온 사람들.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면 다른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일 찾을 거야. 그 위로는 공기 속에서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딸이 묵었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지연의 여행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지퍼를 내렸습니다. 속옷, 세면도구, 여벌옷, 손끝에서 딸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여관 복도엔 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길게 메아리 쳤습니다. 다음날 새벽 성삼재 주차장에는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경찰, 군인, 구조대, 그리고 자원한 주민들. 20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들의 흑백 사진을 나눠주었습니다. 웃고 있는 세 여성의 얼굴이 A사 용지 위에서 선명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살아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움직입니다. 대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도 위에는 붉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마지막 목격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km. 등산로뿐 아니라 계곡, 벼랑, 동굴까지 모두 탐색 구역으로 표시됐습니다. 2사람씩 조를 이뤄 움직이고 30분마다 무전으로 보고하십시오. 명령이 떨어졌고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외쳤습니다. 윤지연 씨, 김혜정 씨, 박소연 씨, 들리시면 대답해 주세요. 그러나 산은 메아리로만 답했습니다. 군인들은 등산로 박숲과 계곡을 뒤졌습니다. 벼랑 아래를 비추고 바위 틈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색견 3마리가 추가 투입됐습니다. 지연, 혜정, 소연의 옷 냄새를 맡은 개들은 산을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중턱 쉼터를 넘어서면서 냄새가 끊겼습니다. 흔적이 여기서 사라집니다. 이틀 전 비 때문일 겁니다. 훈련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명이 산을 뒤졌지만 단 하나의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옷가지도, 배낭도, 카메라도,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3사람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게 말이 안 돼. 한 경찰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명이 다쳤다면 다른 2명이라도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해가 질 무렵 수색은 종료되었습니다. 수색대장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200명이 투입되어 반경 5km를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계속 수색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있습니까? 타살 가능성은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전국 뉴스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지리산 실종, 이틀째 수색에도 단서 없어. TV 화면에는 산을 오르는 수색대, 그리고 어둠 속에서 깜박이는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포털 뉴스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납치 아닐까? 길을 잃은 거겠지. 제발 무사했으면 좋겠다. 2003년 SNS는 없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엔 이미 이 사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수색 범위는 반경 10km로 확대되었습니다. 노고단뿐 아니라 인근 계곡과 마을까지 포함됐습니다. 혹시 반대편으로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낯선 여자들 못 보셨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헬리콥터 한 대가 상공에 떴습니다. 지리산을 내려다보며 수색했지만 울창한 숲에 가려 시야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조종사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날 오후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기록이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의 마지막 신호는 10월 12일 오후 2시 30분경 산 중턱 어딘가에서 끊겼습니다. 형사는 그 기록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후 완전히 사라졌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희미해졌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반경 15km까지 확대한 수색에서도 그들의 흔적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매일 수색대와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제 딸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혜정의 오빠는 병원 근무를 접고 일주일째 산에 머물렀습니다. 소연의 남편은 두 아들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구례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루 30명씩 자원했습니다. 우리 산에서 사람이 사라졌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한 노인이 그렇게 말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관심을 보였지만 현장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조난 사망 추정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생존보다는 시신 수색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군인들은 복귀했고 경찰도 다른 사건에 투입됐습니다. 200명이던 수색대는 이제 20명 남짓. 그들은 여전히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실종 16일째 되는 날,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색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16일간 연인원 1,500명이 투입되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장, 플래시 불빛 속에서 지연의 어머니가 경찰서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살아있든 죽었든 찾기만 해주세요. 그 장면은 다음 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예산도 인력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남은 건 몇 명의 구조대와 자원주민뿐이었습니다. 11월 지리산엔 찬바람이 불었고 수색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조난사고, 추락, 납치, 자발적 실종.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건 없고 사라진 건 너무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담당 형사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2003년 11월 세 여자는 여전히 지리산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른 채. 단 하나 확실한 건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공식 수색이 끝난 뒤에도 가족들은 매주 산을 찾았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매주 토요일 구례로 내려왔습니다. 지연아, 엄마 왔다. 어디 있니? 어머니는 산을 향해 외쳤습니다. 혜정의 언니도, 소연의 남편도,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장례라도
치를 수 있었으니까요. 11월,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리산은 하얀 눈으로 덮였고 모든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겨울이 왔고 새 사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들은 조금씩 천천히 지워져 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초기 전국의 언론이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KBS, MBC, SBS 메인 뉴스는 매일 저녁 9시 지리산 실종 사건을 다뤘습니다. 30대 여성 3명, 지리산서 흔적 없이 사라져. 닷새째 수색에도 단서 없어. 가족들의 애타는 기다림. 앵커의 무거운 목소리가 저녁마다 안방을 채웠습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들은 일면 또는 사회면 머리 기사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실종자들이 모두 30대 직장 여성이라는 점, 대학 동창이 10년 만에 만나 여행을 갔다는 점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우리도 저런 친구 있잖아. 남의 일 같지 않다. 사람들은 공감했습니다. 2003년 아직 SNS는 없었습니다. 페이스북도 트위터도 인스타그램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는 활발했습니다.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DC인사이드에는 이 사건에 대한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리산 실종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납치 아닐까요?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은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자 사람들은 각종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산에서 납치당한 게 아닐까 했고, 다른 이들은 계획적 실종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 없는 루머도 퍼졌습니다. 사실 세 사람이 빚이 많았대. 남자 문제로 도망간 거래. 익명의 공간에서 무책임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말들에 상처받았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인터넷을 볼 줄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빚쟁이라니, 도망자라니. 그런 애가 아닌데. 그녀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제 딸은 성실한 교사입니다. 이상한 소문 좀 그만 내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지만 익명으로 만들어진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방송사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이 제작됐습니다. MBC 실화극장에서는 지리산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재연 드라마가 방영됐습니다. 배우들이 세 여성의 마지막 날을 재현했고 시청률은 20%를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TV 앞에 모여 그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방송은 끝났습니다. 11월이 되자 언론의 관심은 급격히 식었습니다. 수색이 중단되고 새로운 소식도 없자 더 이상 보도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뉴스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연예로 채워졌습니다. 지리산 실종 사건은 점점 뒤로 밀렸고 결국 뉴스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매일 새 글이 올라왔지만 11월 중순이 지나며 글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뜨거웠던 관심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결국 못 찾았네요. 안타깝지만 이제 잊혀질 것 같아요. 마지막 댓글들은 냉정했습니다. 12월, 지리산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은 산을 덮고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수색도 보도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연말을 맞이하며 들떴습니다. 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새해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새 가족에게 겨울은 지옥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연말에도 그들은 구레를 찾았습니다. 눈 덮인 산 앞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여기 있어. 추우면 내려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를 축하했지만 그 가족들에게 새해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2003년 10월 12일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언론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잊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사진 속 세 여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햇살 아래에서 행복해 보이던 그 미소. 그게 가족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매년 10월 12일이 되면 세 가족은 성삼재 주차장에 모였습니다. 꽃을 들고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기자들도 왔지만 몇 년이 지나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건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들만이 세 여자를 기억했습니다. 세상이 잊어도 그들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11월 말 지리산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은 산을 뒤덮고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를 단서들, 발자국, 흔적들. 모든 것이 눈 아래에 묻혔습니다. 구례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봄까지는 못 찾겠구만. 그 말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2월, 겨울은 깊어갔습니다. 성삼재 주차장에는 더 이상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겨울 산행을 즐기는 몇몇 사람들만이 찾을 뿐, 대부분의 등산객은 사라졌습니다. 주차장 한쪽에는 여전히 실종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너덜너덜해진 그 천에는 세 여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그의 크리스마스를 거르고 구례로 내려왔습니다. 눈 쌓인 산 입구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아, 춥지? 엄마 여기 왔어. 내려와.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딸이 좋아하던 빵을 눈 위에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눈이 날렸습니다. 빵은 금세 눈에 묻혔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한 달 사이에 완전히 새어버렸습니다. 3월,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었던 계곡이 녹아 물이 흐르고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구례경찰서는 봄이 되자 다시 수색을 시도했습니다. 눈이 녹으면 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 10명, 자원한 주민 20명이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눈이 녹은 자리에는 낙엽과 흙만 있었고 계곡물도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수색 끝에 경찰은 다시 발을 뺐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족들만이 남았습니다. 혜정의 오빠는 서울 병원을 그만두고 구례로 이사했습니다. 동생을 찾을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는 작은 약국을 인수해 구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산을 올랐습니다. 혼자서 묵묵히. 하지만 동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남편은 부산과 구례를 오갔습니다. 평일엔 회사에 나가고 주말이면 산으로 향했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나와?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곧 나오실 거야. 그 말 뒤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6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리산에는 폭우가 쏟아졌고 계곡물은 불어났습니다. 가족들은 희망했습니다. 혹시 이번 장마에 뭔가 떠내려오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월, 구례 마을은 여름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성삼재 주차장은 다시 차들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웃으며 산을 올랐습니다. 아무도 1년 전 이곳에서 세 여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아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었으니까요. 현수막은 태풍에 찢어져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그것을 떼어냈습니다. 1년이나 됐는데 이제 내려야지. 현수막은 창고로 들어갔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과거가 되었습니다. 구례읍에서도 사건은 잊혀졌습니다. 그 세 사람 찾았대? 아직도 못 찾았네. 그 말들도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결혼하고 누군가 세상을 떠나고 마을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지연이 일하던 중학교에는 새 미술교사가 왔습니다. 학생들은 지연 선생님은 어디 갔어요? 하고 물었지만 교장은 다른 학교로 가셨어라고 답했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혜정이 일하던 병원에는 새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동료들은 가끔 혜정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했지만 그 말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두 아들은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선생님이 엄마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병원에 계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엄마의 얼굴을 잊어갔습니다. 큰아들은 가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 엄마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떤 목소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9월, 실종 1주기가 다가왔습니다. 세 가족은 다시 구례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소연의 남편은 머리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1년이네요. 네, 1년이요. 그들은 더 이상 곧 찾을 거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도 알았습니다. 아마도 영영 찾지 못할 거라는 것을. 10월 12일, 실종 1주기. 성삼재 주차장에서 작은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 평안하길.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날 지역 신문 기자 한 명이 취재를 왔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못 찾으셨군요. 가족분들 심정이 어떠십니까? 지연의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찾고 싶습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냥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다음 날 그 이야기는 지역 신문 5면에 실렸습니다. 지리산 실종 1주기, 여전히 미제로 남아. 단 2단짜리 기사였습니다. 1년 전 전국 일면을 장식했던 사건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10월 15일, 가을은 다시 깊어갔습니다. 지리산의 단풍은 1년 전과 똑같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남자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온 등산객 김민수. 혼자 산을 오르는 걸 좋아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그는 계곡 옆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물을 마시려 다가간 그 순간 바위 틈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진흙에 덮인 작은 물체. 그는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닦아보니 그것은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삼성 카메라, 2003년형 모델. 액정은 깨지고 배터리 뚜껑은 반쯤 열려 있었지만 본체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평범한 카메라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카메라를 비닐봉지에 넣어 하산했습니다. 내려오는 내내 배낭 속의 카메라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묘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5시 관리사무소에 도착한 그는 카메라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계곡에서 주웠는데요.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형사 2명이 도착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오후 2시쯤 노고단 가는 길 중턱에서요. 형사는 진흙을 닦으며 카메라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뒷면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스티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의 지워졌지만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지현. 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1년 전 그가 직접 수색에 참여했던 바로 그 사건. 세 여자. 그들 중 한 명의 이름이었습니다. 2004년 10월 15일 저녁 구례경찰서. 발견된 카메라는 즉시 증거물로 분류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다뤘습니다. 1년 동안 계곡물과 진흙 속에 묻혀있던 카메라. 액정은 깨지고 버튼은 녹슬어 있었으며 배터리 칸엔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이게 작동이나 할까요? 모르지.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담당 형사는 카메라를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메라는 대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해는 2004년. 디지털 포렌식이 이제 막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에는 기계보다 사람의 의지로 버티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국과수 디지털 분석실. 박준호 연구원은 카메라를 분해했습니다. 조심스레 나사를 풀고 외장을 벗겼습니다. 내부는 엉망이었습니다. 회로 기판은 부식됐고 배터리 접점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 하나,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이것만 살아있으면 돼. 그는 카메라에서 삼성 128MB SD카드를 꺼냈습니다. 겉면은 더러웠지만 금속 단자는 멀쩡했습니다. 그는 증류수로 조심스레 씻어내고 24시간 건조실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 카드는 컴퓨터에 연결되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잠시 후 폴더 하나가 떴습니다. DCIM. 박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읽혔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총 72개의 파일, 사진 71장, 동영상 1개. 그건 1년 동안 진흙 속에서 살아남은 누군가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구례경찰서 대회의실, 경찰, 국과수 요원, 실종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복구된 사진과 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가족분들께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불이 꺼지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사진, 성삼재 주차장 입구. 세 여자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자, 시작 사진. 지연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이야. 사진은 계속 넘어갔습니다. 등산로, 단풍, 김밥, 웃음. 평범한 가을날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쉰장을 지나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사진이 흔들리고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찍은 듯 불안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53번, 안개, 짙은 안개가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사진 55번, 뒷모습, 세 여자가 안개 속에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진 57번, 계곡, 왜 찍었는지 알 수 없는 물가 사진. 사진 60번, 바위의 클로즈업, 이유를 모르는 불안한 시선. 그리고 어둠, 사진 63번, 나무 뒤 희미한 그림자 같은 형체. 사람일까, 착각일까. 사진 67번, 안개 속을 걷는 한 여자의 뒷모습. 그 각도는 아래에서 위로. 마치 누워있는 자가 찍은 듯했습니다. 사진 69번, 손, 흙 묻은 손, 깨진 손톱.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낙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70번, 두 여자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계곡 바위 옆에. 마치 자는 듯, 아니면 이미. 지연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사진 71번, 마지막 사진. 윤지연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그런데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두 친구의 시신이 보였습니다. 시각은 10월 13일 오전 7시 12분. 다음 동영상. 18초. 화면은 흔들렸고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연아. 소연의 목소리. 찍지 마. 제발. 그만. 그리고 다른 목소리.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끝까지 찍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같이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미안해. 하지만 너희 없이 혼자는 못 가. 못 가. 영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김혜정, 박소연은 추락사로 추정. 윤지연은 다음 날까지 산에 머물며 마지막 사진을 남긴 뒤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신적 충격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우리가 같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 윤지연은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셋이 함께 사라진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 주차장에는 오늘도 수많은 차들이 서 있습니다.
등산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도시락을 나누고 아이들은 낙엽을 주워들며 장난을 칩니다. 햇살은 부드럽고 공기는 선명합니다. 올해도 단풍은 붉게 물들었고 하늘은 그 어느 해보다 맑습니다. 22년 전 그날과 똑같은 날씨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세 여자가 사라졌다는 걸. 아니, 알아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오래된 이야기. 그저 한 줄짜리 미스터리일 뿐이니까요. 주차장 화장실 옆 낡은 안내판 하나가 서 있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문구. 중턱 계곡 구간 출입 통제. 2005년부터 내려진 명령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낙석 위험 및 급경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압니다. 그건 단지 겉보기 이유일 뿐이라는 걸. 그 구역은 세 여자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곳이자 1년 후 디지털 카메라가 발견된 계곡입니다. 펜스는 세워졌지만 산은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가끔 호기심 많은 이들이 그 펜스를 넘어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무사히 돌아오죠. 하지만 돌아온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2020년 10월 유튜버를 꿈꾸던 대학생 박지훈. 그는 도시전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그 계곡에 들어갔습니다.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조금의 위험쯤은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는 액션캠을 머리에 달고 오후 4시쯤 출입금지 구역을 넘었습니다. 영상은 밝고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2003년 지리산 실종사건 현장에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계곡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저 평범한 산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자 주변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안개가 끼었습니다. 새소리가 멎고 바람도 사라졌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죠. 이상한데 그가 중얼거린 순간 들렸습니다. 찰칵. 디지털 카메라 셔터 소리였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찰칵. 또 한 번.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주위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액션캠이 흔들리며 화면이 깨졌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숨이 차도록 달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간헐적인 노이즈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세 여자의 실루엣, 낡은 등산복, 그리고 카메라를 든 누군가. 그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조회수는 5만을 넘었지만 댓글은 싸늘했습니다. 페이크다. CG지. 그래도 연출 잘했네. 사람들은 흥미로웠다고 말했지만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지훈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구례읍에서 40년을 산 이순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비 오는 밤이면 들려요. 무슨 소리냐고 묻자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찰칵, 찰칵, 카메라 찍는 소리, 그리고 가끔은 웃음소리요. 여자들 웃음소리. 2015년 가을, 펜션을 운영하는 김영수 씨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10월 12일 밤, 손님 하나 없는 조용한 밤이었죠. 자정이 넘었을 무렵, 밖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힘들다. 거의 다 왔어.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멈춘 정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션 앞 눈밭에는 등산화 발자국이 세 쌍 찍혀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멈춘 채 그 이후엔 자취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신고하려다 그만뒀습니다. 경찰이 뭐라 하겠어요? 귀신 봤다고?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날 이후 그 방은 손님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지리산 디지털 카메라 괴담. 2003 지리산 미스터리.
콘텐츠는 수백 개에 달합니다. 유튜버들은 영상으로 공포를 팔고 댓글엔 리응 소름, 믿거나 말거나가 달립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영상을 틀어놓고 잠이 듭니다. 어떤 채널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10월 12일엔 절대 지리산에 가지 마세요. 출입금지, 구역엔 들어가지 마세요. 무엇보다 디지털 카메라를 가져가지 마세요. 조회수 200만. 썸네일엔 실제 사진 존재함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붙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공포 콘텐츠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삶이, 누군가의 딸이 단지 조회수를 위한 이야기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2025년 지연의 어머니는 80이 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지만 매년 10월 12일이면 구례로 내려옵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산을 바라봅니다. 지연아, 엄마 왔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집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8년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못 찾아서. 혜정의 오빠는 지금도 약국을 지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찾기 전엔 다른 일 못해요. 그는 지금도 주말마다 산을 오릅니다. 출입금지, 구역은 못 가지만 허용된 길을 따라 끝까지 올라갑니다. 혹시라도 어디선가 작은 단서를 볼까 싶어서. 소연의 두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진 속 미소로만 기억합니다. 엄마는 항상 웃고 있네. 큰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2010년에 재혼했지만 매년 10월 12일엔 여전히 혼자 구례로 갑니다. 그날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실종 20주기. 성삼재 주차장 한켠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2003년 10월 12일 이곳에서 세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기억합니다. 간단한 문구와 세 개의 이름. 윤지연, 김혜정, 박소연. 그날 가족들과 마을 사람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꽃을 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기자가 지연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어떤 심정이십니까?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죽어서라도 내 딸이 어디 있는진 알고 싶어요. 뉴스에서는 단 30초 나왔습니다. 20년 전 지리산 실종 사건, 여전히 미제로 남아. 그 다음 뉴스는 정치 이야기였습니다. 세 여자는 다시 세상에서 잊혔습니다. 지리산은 여전히 붉습니다. 단풍은 해마다 지고 또 피지만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혜정과 소연의 시신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사람은 22년 전 그날 이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쪽 선반에는 지금도 그 카메라가 있습니다. 투명한 봉투 속 낡은 카메라 하나. 연구원들은 가끔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 괴담의 카메라래요. 지금 켜면 뭐가 나올까? 그들은 웃으며 말하지만 아무도 그걸 다시 켜보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산은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압니다. 10월이 오면, 특히 12일 밤이 되면 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찰칵, 찰칵. 그리고 여자들의 웃음소리. 조금만 더 가자. 힘들다. 거의 다 왔어.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흘러갑니다. 마치 그날을 22년째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2024년 10월 구례의 한 편의점 알바생이 CCTV를 확인하다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3시 23분 카메라에 찍힌 세 여자.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맨 채 조용히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가을, 지리산은 여전히 붉습니다. 하늘은 맑고 공기는 차갑습니다. 등산객들은 여전히 웃으며 산을 오릅니다. 하지만 산은 알고 있습니다. 그날의 세 여자를, 그들의 마지막 웃음을. 출입금지 팻말은 발에 젖고
추모비는 낙엽에 가려져 있습니다. 가끔 지나가던 이들이 사진을 찍고 해시태그를 답니다. 샵 지리산, 샵 미스터리, 샵 도시전설. 그들에게 이건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고통입니다. 22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디로 간 걸까? 답은 아직도 산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2004년 한 대의 디지털 카메라가 발견된 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는 71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이 말해준 건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3명이 함께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2명은 먼저 죽었고 1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1명, 윤지연이 셋이 함께 사라진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사진 속 지연은 죽은 친구들의 옷을 입고 그들이 찍던 각도 그대로 셀프 타이머를 눌렀습니다. 마치 세 사람이 여전히 함께 있는 것처럼 그녀는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눈물을 흘리며 웃던 얼굴. 그건 단순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죠. 나도 갈게. 혼자 두고 안 갈게. 그날 산 위에서 지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길은 알고 있었고 해가 뜨면 안개는 걷혔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2 친구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본 사람, 그 자리에 홀로 남은 사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게 그녀에게는 또 한 번의 고통이었겠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극심한 트라우마 속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무너집니다.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인 그 상태에서 사람은 종종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지연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혼자 돌아가면 뭐라고 말하지? 나만 살아서 어떻게 그들을 본 척할까? 결국 그녀는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대학 시절 세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친구야. 어디에 있든 함께 있을 거야. 그 약속을 지키려다 그녀는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눌렀습니다. 눈물과 함께 웃으며. 그건 슬픔이 아니라 어쩌면 해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셋이 다시 함께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계곡 끝, 절벽 끝, 혹은 안개 속 어딘가로. 그녀의 마지막 발자국은 지금도 산속 어딘가에 남아있겠죠. 22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 기억,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산은 아름답지만 언제나 냉정합니다. 기상 변화 하나로 생사가 갈리고 한 발자국 차이로 길이 끊깁니다. 2003년 당시엔 GPS도 구조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매년 수많은 사람이 산에서 사라집니다. 산은 언제나 인간보다 강합니다. 겸손함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둘째, 심리적 상처의 무게입니다. 윤지연은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그날 죽었습니다. 트라우마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구조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 한마디에 괜찮았는지도 모릅니다. 셋째, 기억의 중요성입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있습니다. 뉴스는 며칠 만에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음 사건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그날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겐 단순한 실종 사건이지만 그들에게는 평생이 멈춰버린 날입니다. 지리산은 지금도 붉게 물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산을 오르죠. 하지만 그중 몇 명은 그곳에 멈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산 아래엔 아직도 윤지연, 김혜정, 박소연, 세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진실은 2004년 카메라가 발견되며
일부 밝혀졌지만 완전한 진실은 아직도 산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그날 오후 계곡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연이 마지막으로 어디로 향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그녀는 죽었을 겁니다. 22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죽음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에서, 다큐멘터리에서, 그리고 마을의 기억 속에서 세 여자의 이름은 여전히 불립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매년 그곳을 찾습니다. 꽃을 놓고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립니다. 이제는 편히 쉬어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시신도 못 찾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럼에도 가족들은 말합니다. 기억하는 한 죽은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무서운 괴담으로 소비하고 끝낼 건가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산에 오를 땐 더 조심하고 주변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조금 더 다가가 볼 수 있을까요? 세 여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사, 간호사, 그리고 주부. 그들이 원했던 건 그저 친구들과 함께하는 가을 여행이었습니다. 단풍을 보고 사진을 찍고 웃는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겐 영원이 되었습니다. 지리산은 오늘도 사람들을 품습니다. 붉은 단풍이 흩날리고 바람은 조용히 불어옵니다. 그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억을 이어간다면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윤지연, 김혜정, 박소연,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사건이 아닌 사람으로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할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잊히지 않아야 할 이야기의 불빛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